얘들아, 지난 시간에 한 문제 안 풀어준 거 있어요. 고쟁이 스텝 2 마지막 문제. 그거 하나 풀이해주고요. 그럼 프린트도 아마 끝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끝내고 그 다음에 부등식 설명 조금 해줄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제 뭐 설명 안 해줬냐? (526번) 3차 방정식이고요. ax 세제곱 마이너스 2bx 제곱. 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들아, 심화 문제에서는요, 문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문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진 힌트들 하나도 빼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라도 빼먹으면, 지금 얘가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라고 했단 말이야.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서로 다른 세 개라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 정리 잘 해놔야 돼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얘가 3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 A는 누가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여기다가 하나 써놔요. 알겠죠? 그 밑에다가 문제 풀 때 한번 쓰세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풀어요. 알겠죠? 그리고 필기는 얘들아, 마지막 선생님 필기할 시간 줄 거예요. 이해하는 게 먼저. 자,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요, 얘들아. 문장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너네 읽다 보면. 근데 이게 조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답이 나왔을 때 걸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정수라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험이야. 그럼 이렇게 다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너네 나름대로를 만들어서, 만약에 얘가 되게 중요한 조건이다 하면 네모를 쳐놓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밑줄을 2개 긋든지, 시험 볼 때 반드시 이거 조건 꼭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값 A가 30 이하고요. 절대값 B가 30 이하래요. 정수 A, B의 순서쌍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값 A가 30 이하라는 건 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된다는 거야? 30부터 30까지 A랑 B의 범위를 줬다는 건 A랑 B가 여러 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구해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정리하고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정수 A, B의 순서쌍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A, B는 어디 있냐면 이 3차 방정식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근이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야? 3개거든요, 사실 얘들아. A, B, X. 그치? 그리고 식이 몇 개 주어졌어요? 1개 주어졌어요. 그리고 정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 거야. 문자는 여러 개인데 식은 하나잖아. 그럼 해를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과 그 정수의 범위까지가 주어진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정수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해를 구해야겠죠. 3차 방정식의 풀이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하거나 인수분해 안 되면 인수 정리 이용해서 인수 분해하면 되잖아요. 그쵸? 공식이 안 되면. 그러면 얘 인수 정리 이용할 건데요. 선생님이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1, 2, 4, 16, A, 뭐 2A 이런 것들이 되겠죠.
됐어? 그럼 우리는 대입했을 때 0 되는 걸 찾을 거야. 그러면 제일 거슬리는 게 문자지. 맞아요? 그럼 이 문자를 없애고 싶어. 그럼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야 될까요? 2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요. 얘는 8a 마이너스 4b 2 대입하면 플러스 8a 더하기 8b 마이너스 16a가 0이거든요. 그럼 0 되나 봅시다. 플러스 16a 마이너스 16a 사라지고요. 미안 얘들아 여기가 8이다.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8이야. 그치? 마이너스 8b 플러스 8b 0 되네요. 그럼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했다는 건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치.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조립제법 해도 되고요. 계수 비교해주는 게 더 빠르다고 했어요. 그치? 곱해서 얘가 돼야 돼. 얘 2차식이야. 현서. 이거 최고차항 뭐예요? 그치. 상수항은요? 플러스 8. 그렇지. 됐어? 그리고 1차항이 플러스 4a 플러스 4b가 돼야 되거든요. 그치?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게 8a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a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둘이 더한 게 플러스 4a 플러스 4b가 되지. 괜찮아요? 그럼 x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bx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써줄게요. 다시 최고차항이 ax 제곱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에 상수항이 플러스 8a니까요. 곱한 게 4a 플러스 4b 되려면 그러면 얘들 여기가 마이너스 16a네. 마이너스 16a x죠. 그럼 둘이 더한 게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맞아요? 연습했네. x 마이너스 선생님 걸로 봐야겠다. 잠깐만요. 근데 왜 갑자기 선생님 왜 잘못 썼지? 저기 마이너스 16A인 거예요. 어디요? 여기요? 네. 플러스 미안 선생님 안 보여가지고 8a가 돼야 되죠?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가 얘들아 뭐가 되면 되냐면 2a 마이너스 2b 되면 돼요. 그렇지? 이거 되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요. 이제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을 볼 건데요. 얘의 한 근이 뭐예요? 2요. 그치? 그리고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둘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 2랑 알파랑 베타랑 달라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2를 근으로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가 2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2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4a 플러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8a가요.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16a가 누가 되면 안 돼? 4b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4a는 b가 되면 안 되겠죠? 그쵸? 이 조건까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두근 나왔으니까 얘들아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보면 되죠. 두근의 합 얼마예요? 그치? a분의 2b-2a죠. 그치? 그러면 a분의 2b-2a 해주면 되고요. 두근의 곱은요? 8 해주면 되지. 근데 두 근이 모두 정수라 그랬잖아. 그럼 가능한 알파, 베타가 1, 8, 마1, 마8, 2, 4, 마2, 마4 이렇게 존재하지. 그리고 이거 거꾸로 한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만 구하면 돼, 얘들아? A랑 B만 구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두근의 합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 바꿔도 두근의 합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이 9고요. 얘는 마이너스 9고요. 얘는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하면 얘 마이너스 2 더하기 A분의 2B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9가 될 수도 있고 마구가 될 수도 있고 6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9야. 그럼 얘가 9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때 A분의 2B는 얼마야? 11이야. 그치? 얘가 마이너스 9면 A분의 2B는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9면 마이너스 7이겠죠? 괜찮아요? 마이너스 7이야. 얘가 6이면 얘 얼마예요? 8.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럼 A분의 2B가 마이너스 4야. 괜찮아요? 그럼 얘 2B는 11A고요. 얘 2B는 마이너스 7A고요. 얘 2B는 8A고요. 2B는 마이너스 4A요. 됐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안 돼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 얘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여기에서 B는 4A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는 B가 4A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어? 이제 A, B 순서상 구해볼게요. A가 2잖아? 그럼 B는 얼마면 돼요? 11. 그러면 4면 B가 얼마면 돼요? 22면 되죠. 6이면 얼마면 돼요? 33이면 되지. 근데 어디까지 보라 그랬어? 30까지 보라 그랬어. 그러면 얘랑 누구도 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2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개? 4쌍이요. 괜찮아요? 자, 얘 A가 2면요. B가 얼마예요? 7. 마이너스 7. 그럼 얘가 4면 2배 해주면 되잖아. 똑같이.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4. 6이면요? 21. 8이면요? 얘 4배 했으면 얘도 4배니까 마이너스 28. 그럼 30까지니까 여기까지겠지. 됐어? 그리고 부호 반대로 되는 것들까지 하면 몇 쌍? 8쌍이요. 됐어요? 그리고 얘는 안 되고요. 얘 볼게요. 얘 2B가 마이너스 4A니까 B는 마이너스 2A예요. 그럼 A가 1이면 B가 얼마니? 마 2요. 2면 얼마니? 4요. 그치? 어디까지 가능? 15까지 가능하죠. 얼마니까? 마이너스 30이니까. 됐어요? 그럼 얘는 몇 쌍? 마이너스 붙인 것까지 해야 되니까 30쌍. 됐어요? 그럼 12개 더하기 30개니까 총 몇 개? 42쌍이요. 됐어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제가 문제는 지울게요. 은혜야, 프린트 좀 잠깐 줘볼래요? 그 40문제짜리. 맨 밑에 깔려있나 보다. 알겠어요.
좋네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A가 그러니까 이거 두 분의 합이고 나머지는 알파니까 A가 세근의 합으로 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공통근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4는요? 네. 그럼 여기에서 대입해서 알파 제곱 2 알파에다가 알파 플러스 2 대입한 거예요? 잘했어요. 지워도 돼요? 아이씨, 빨리 갔다 오세요. 5초 안에 갔다 오세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할 건데요. 일단 설명해 줄게요. 여러 가지 부등식은 얘들아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요 3, 4차 방정식이 있었고요, 연립방정식이 있었고요, 부정방정식이 있었고요, 대칭식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였었어요. 그렇죠? 3, 4차는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 공식을 쓰거나 안 되면 인수 정리하거나. 그쵸? 연립방정식은 1차, 1차, 2차, 2차 있었어요. 1차, 2차는 그냥 가감법. 그치? 1차, 2차는 1차, 2차의 대입. 2차, 2차는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어쨌든 하나를 소거해주면 돼요. 그쵸? 그리고 부정방정식은 해가 정해지지 않는 거라 그랬어. 미지수 여러 개인데 식 하나인 거. 그러면 그냥은 못 풀어. 조건 주어져야 되거든요. 정수 조건 주어지거나 실수 조건 주어지거나.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눈 피하지 마.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인수분해. 그쵸? 왜?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더하면 똑같이 무한이 많거든요. 근데 정수 두 개 곱하면 유한계라 그랬잖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정수 조건 나오면 고백골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실수 조건 나오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요. 왜?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서 하나가 제곱하면 항상 뭐니까? 0 이상이니까. 됐어요? 풀면 되고. 대칭식은요? 두근의 합, 곱 만들어 놓고 합곱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주면 되죠.
됐어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에는 뭐가 있냐면요. 연립부등식이 있고요. 뭐 부등식의 성질 있고 연립부등식 있고 종류로 보면 2차 부등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심화 테마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절대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은 좀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1차일 때, 2차일 때, 합일 때, 차일 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가우스 기호는 얘들아 이거 어렵게 내려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 정의만 한번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너네 학교 각자 부교재에서 절대값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해주고 안 나오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아마 학교에서 안 알려주고 내진 않을 거야. 가우스를 아예 안 알려주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오늘 정의 정도만 알려줄게요. 자, 연립부등식은 간단해요. 자, 연립이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두 식의 공통의 해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A가 B보다 작고요. B가 C보다 작아요. 그쵸? 그럼 얘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치? 그리고 얘의 범위도 나오겠지.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집합을 구해주면 돼. 그럼 얘들아 그리고야 또는이야? 그리고야. 이거 되게 중요해 수학에서. 그리고면 공통 범위 또는이면 합하는 거. 선생님 이거 만약에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생님 이상형 누구예요? 선생님 이상형 누구야? 사람 너네 선생님 오빠 이름 몰라? 선생님은 하정우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정우는요 키도 크고요 머리도 커요. 그래서 키도 크고 머리도 큰 사람. 근데 애들 선생님 바로 줬어. 선생님 얼마 전에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언니 만났거든요. 근데 그 언니랑 얘기하다가 우리 오빠가 얼마 전에 영화를 찍었거든. 영화 감독 데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제목이 로비거든. 너네 아니? 너네는 선생님 하도 말해서 알지? 로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언니 로비 봤어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언니가 그거 하정우 팬들만 보는 이상한 영화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저예요 언니. 저는 진짜 하정우 사랑해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정우 선생님 이상형이에요. 그럼 키도 크고 머리도 커야 돼. 그럼 키만 크거나 머리만 크면 돼, 안 돼? 안 돼요. 공통범위야. 여기에 하정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키만 크고 머리는 작은 차은 누나. 머리는 크고 키가 작은 마동석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은 키가 크거나 머리가 컸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 그럼 키 큰 사람도 되고 머리 큰 사람도 되고 둘 다 큰 사람도 되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키가 크고 머리가 큰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돼요. 범위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돼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거든요. 우리 연립방정식 3개 나왔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 부등식은요, 얘들아. 이렇게 범위 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범위 구하면 안 돼요. 반드시 A, B, B, C로 구해야 돼요. A, B, A, C로 범위 구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연립부등식은 이게 끝이고요.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 한번 설명해 줄게요. 부등식 성질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거예요. A가 B보다 더 커요. 그치? 그러면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빼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근데 뭐를 곱했을 때? 음수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치? 그리고 얘들아, A, B 모두 양수이거나 A, B 모두 모두 음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 역수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역수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근데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만 가능. 왜냐면 얘가 2고 얘가 3이야. 3이 더 크지?
그쵸? 역수하면 2분의 1이랑 3분의 1이에요.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커요. 그치? 음수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2랑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누가 더 커요? 2가 더 커요. 역수해도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 역수해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요. 이거랑 그리고 2차 부등식 설명해 줄게요. 2차 부등식은 얘들아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식이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나와 있는 게 다 2차 부등식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또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x 일일이 하나씩 다 대입해 볼 거야? 아니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함수로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0보다 큰 걸 물어봤지. 그러면 0일 때의 값을 먼저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0일 때의 값을 먼저 구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0보다 클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0일 때는 언제랑 언제니? 마 2랑 마 1일 때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함수값이 0보다 클 때를 물어봤어.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어. 그럼 얘가 x축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대입했어. 그럼 이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쵸?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대입했어. 얘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양수를 물어봤어. 그럼 양 끝값이니 아니면 사이 값이니? 양 끝값이지. 그쵸?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크잖아? 그럼 양 끝값.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으면 사이 값을 구하면 돼요. 알겠죠? 위로 볼록이야. 근데 0보다 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근데 얘가 fx야. 이 함수값이 0보다 큰 거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사이값이야 양끝값이야? 사이값. 0보다 작으면 양끝값. 알겠죠? 얘가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알파랑 베타 해가 없어. 얘가 x축이랑 안 만나.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떠있는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그럼 fx가 0보다 큰 걸 구하고 싶어.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야 함수값이 0보다 크냐는 거야. 누구를 대입해야 0보다 커요? 모든 실수. 그치? 됐어요?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 찾으래. 그럼 x의 값은 뭐예요? 없어요. 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난 거, 한 점에서 안 만나는 거 했어요. 그럼 이번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해볼게요. 이 fx가 x는 알파에서 만나요. 그치? 근데 함수값이 0보다 큰 걸 물어봤어요. 그치? 그럼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야 함수값이 0보다 크냐는 거야. 알파보다 작은 값 대입하면 얘 0보다 커요, 작아요? 함수값이 0보다 다 크지? 그치? 알파보다 큰 거 대입하면 얘 함수값 0보다 커요, 작아요? 다 커요. 그치? x에다 알파 대입하면 얘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럼 양수를 찾으려면 x가 누구만 아니면 돼? 알파만 아니면 되는 거죠. 됐어. 자,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물어봤어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에다 누구 대입해야 돼? 모든 실수 다 되죠. 함수값이 0보다 작고 싶대요. x에다 누구 집어넣어야 돼요? 없어요. 그쵸? 어떤 거 집어넣어도 음수는 없어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치? 그럼 x에다 누굴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0 이하야? 알파. 됐어요. 얘가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준 뭐가 있냐면 실근의 부호가 있고요.
그리고 지우 다시 해줄게요. 이거는 어차피 너네 기본 내용이니까. 해줄게요. 부호는 말 그대로 근의 부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리고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돼야 되니? 0보다 커야 돼요. 알파 베타는요? 두 근의 곱이니까 0보다 커요. 그치? 그리고 뭐 확인하라 했어? 판별식은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들아 1번, 2번, 3번 세 개 다 만족해야 돼?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세 개 다. 그럼 1번, 2번, 3번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럼 두 개의 합이 뭐예요? 음수. 두 개 곱이 뭐예요? 양수. 판별식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아 몰라? 몰라. 얘는 모르는 거야. 두 근의 곱은 뭐예요? 준영이? 음수. 그치?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거 확인할 필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쵸?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두 근이잖아, 얘가.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이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쵸? 그럼 얘가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플러스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괜찮아요? 다시 설명해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 다 확인할 필요 없이요.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만 얘 확인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근데 가끔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 합이 커요. 두 개의 절대값이 똑같다라고 하면 0.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실근의 분리 해줄게요. 실근의 분리라고도 하고요. 실근의 위치라고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실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있고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가 있고요.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실근의 분리는 얘들아 뭐 확인해주면 되냐면 세 개 확인해주면 되거든요. 뭐예요? 함수값, 판별식, 그리고 축의 위치 확인하면 돼요. 한판축, 한판축, 한판축. 알겠죠? 실근의 분리는 함수값과 판별식과 축의 위치를 확인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선생님이 기준 설명해 줄 때요. 무조건 아래로 블록 기준이에요. 얘 아래로 블록 기준이에요. 아래로 블록이 근데 만약에 아니야. 즉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양변에 말 곱하고 풀라고 했어요. 알겠지? 안 그러면 케이스를 여기에서 2배로 또 나눠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아래로 블록하고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뭐 알 수 있냐면요. 함수값 알 수 있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거니까 1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죠.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얘들아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쵸? 맞아요? 그럼 함수값은 0보다 크다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이라 그랬어요. 두근이라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요. 판별식.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축의 위치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에 축이 존재하거든요. 그치? 근데 1이 여기에 있어도 얘들아 함수값 1보다 크고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둘 다 만족하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축과 1의 위치 관계까지 확인을 해줘야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축과 1의 위치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축이 더 커요? 1이 더 커요? 축이 더 커요.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마찬가지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값이 얘들아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지유 판별식 어떻게 돼요? 두근이라 그랬어. 그러면 크거나 같아야죠. 세 번째 축이랑 1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요? 1이 더 커야 돼요. 됐어요. 됐어. 자, 마지막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경우요. 그쵸?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요.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들아 얘 함수값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판별식은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얘는 축의 위치 확인할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그쵸? 어차피 둘 다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축 확인할 필요 없는데 얘들아 선생님 판별식도 확인할 필요 없다 그랬어. 왜? 두 근인 걸 확인할 거죠. 그치? 근데 얘 아래로 블록인데 1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 그럼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음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 x축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무조건 두근이잖아. 그래서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얘만 확인하면 돼요. 이거는 조금 더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여기에 2, 3, 4가 있어요. 그치? 그럼 함수값 x에다가 2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3 대입했을 때 작아야 돼요. 4 대입했을 때 커야 돼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판별식은요. 확인할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3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게 증명이 되면 얘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됐어? 그리고 판별식은요? 판별식. 축의 위치는요? 3 확인했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들 얘 풀 때요. 1번, 2번, 3번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죠. 그쵸? 근데 이거 3개 각각 구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해줘도 되냐면요. 2의 함수값이 어차피 우리 부등호만 확인하면 되잖아. F3의 함수값이랑 F4의 함수값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 음수가 돼야 되지. 양수, 음수, 양수잖아요. 그러면 곱해서 한 번에 구해도 괜찮아요. 됐어요? 됐어? 그럼 선생님은 빠르게 절대값 설명해주고 마무리할게요. 가우스는 다음 시간에 해줘야겠다. 절대값만 우선 설명해줄게요. 얘들아, 절대값 정의 뭐게요? 꼭 외워야 돼요. 절대값 얘들아 계속 나오거든요. 수능 때까지 계속 너네를 괴롭힐 거야. 절대값 나오는 순간 너네 어려워해요. 근데 어려워할 거 없어요. 일단 정의 알고요. 그리고 푸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절대값이 나오면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정의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절대값 A라고 하잖아요. 얘가 3이야. 그러면 A가 누구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고요. A가 누구일 수도 있어요. 마3일 수도 있어요. 그치? 절대값 X가
A예요. 그러면 X가 A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A가 X가 아니 이렇게 보자. 마이너스 2에도 절대값을 씌우고요. 2에도 절대값을 씌울 거야. 그럼 얘들아 얘 얼마예요? 2죠. 얘 얼마예요? 2죠. 그쵸? 이건 너네가 너무 익숙해서 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문자로 가는 순간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 그대로 A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A가 마이너스인데 얘 마이너스 2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마이너스 떼고 나와야 되죠.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문자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떼고 나올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야. A가 2야. 그럼 얘는 그대로 나와도 돼요. 됐어요. 됐어.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x-2 절대값을 풀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풀지 못하는 이유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렇잖아.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케이스 나누면 돼요. 범위 나누면 끝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케이스 나눠서 풀면 끝이에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한 문제만 풀어줄게요. 선생님 이거 많이는 오늘 못 풀어줄 것 같고 한 문제 풀고 나머지 해줄게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건 괜찮은데 문제가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요. 1차인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1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얘 누굴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얘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죠.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요? 1이요.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 클 때로 나눠주면 되지. 그쵸? 얘는요? x가 누구일 때 0이야? 2일 때 0이죠? 그치?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 클 때로 나눠주면 되죠. 됐어요? 자, x가 1보다 작아, 얘들아. 그러면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어떻게?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고요.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요. 됐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 2보다 작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얘는 그냥 나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럼 x는 사라지고요. 마1 플러스 2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x가 2보다 크대요. 둘 다 양수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범위에 따라서 함수값이 달라져요. 함수값이 달라지면 그래프도 달라지겠지. 그러면 1일 때 얘 대입해보면 3이고요. 2일 때 3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3으로 1점. 그리고 얘들아 감손이 증가니? 감손이 증가니? 증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그린 거냐면 얘 그래프 그린 거예요. 절대값 x-1 더하기 x-2 그린 거예요. 됐어? 얘가 누구보다 크고 싶대요? 5보다 크고 싶대요. 그럼 지금 얘들아 여기가 3이잖아. 그럼 5는 어디 있겠어? 여기 있는 거죠. 됐어? 그럼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야 주황 색깔의 함수값이 5보다 크냐는 거야. 그럼 일단 둘이 만날 때를 먼저 찾아요. 같아질 때를 찾아. 그럼 그 왼쪽으로 둘 중에 하나가 더 크고 오른쪽으로 둘 중에 하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얘들아 알파보다 작은 값을 대입해야 5보다 커? 아니면 알파보다 큰 걸 대입해야 5보다 커? 작은 거 대입해야 5보다 크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럼 알파 베타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 끝값 구하면 되죠. 됐어요? 얘가 5일 때,
됐어? 그러면 이거 얘들아 변형 문제도 진짜 많고 얘는 지금 기울기가 똑같지? 근데 여기다가 2, 3 뭐 이렇게 곱해진 문제들도 있고요. 얘가 합이 아니라 차인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거 선생님 다음 시간에 심화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숙제 어디까지 해오면 되냐면요. 여러 가지 부등식 스텝 2까지 풀고요. 틀린 거 고치고요. 교재도 틀린 거 고쳐야 되고 프린트도 틀린 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프린트 하나 더 줄 테니까 이것까지 풀어볼게요. 잠깐만. 오 깜짝이야. 얘들아 숙제 다 해오세요. 안 해오면 주말에 부른다. 수요일에 어. 그 학교에서 하는 거 있어요. 진짜요? 알겠어. 잠깐만. 수희야 이거 다 풀어와. 알겠죠? 올림포스에 부교재로 선생님이 유사문항 뽑은 거거든요. 방정식 우리 푼 거. 꼭 풀어오세요. 수희 가져가세요. 서윤이. 가도 돼요. 네, 가도 돼요. 수고했어요. 지유. 수고했어요. 서윤아 숙제 해봐라. 네. 준영아. 수요일 날 하진이. 서윤이가 현석과 가져왔나 보다. 근데 저거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돼요? 이거 그래프 안 그려서 그냥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식으로 풀면 엄청 복잡하게 나와요. 이름 바꿨어요. 연우. 잠깐만. 수고했어요. 은혜야. 네. 그럼 수요일에 보자요.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녹화해놓을게요. 쌤 전화번호 들어가요? 네. 선생님이 핸드폰 번호를 지금 바꿔가지고 저기다. 잘 가.